이양 이양. 인맥이라는 단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다. 들으면 왠지 가식적이고 이익을 계산하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말한다. 난 그런 거 안 해. 진짜 관계가 중요하지. 근데 정말 그럴까? 관계를 맺는다는 게 꼭 깊이로만 정의될 필요가 있을까? 국립국어원에는 말뭉치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신문과 방송, SNS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쓴 문장을 모아둔 자료다. 그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차이가 보인다. 인맥은 주로 줄, 청탁, 스펙, 부당 같은 단어와 함께 등장하고, 관계는 신뢰, 가족, 소통, 이해 같은 단어와 어울린다.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담는다고 한다. 관계는 따뜻함을, 인맥은 계산을 떠올리게 한다. 그 차이가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의 근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 인맥이 나쁜 걸까? 아니면 우리가 그 단어를 오해하고 있는 걸까? 1970년대 사회학자 마크 그레노베터는 보스턴 근교의 직장인 28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에게 물었다. 결과는 의외였다. 응답자의 84%가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 가끔 연락하던 지인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고 했다. 그 지인은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 몇 년 만에 연락 온 대학 동문, 혹은 친구의 친구였다. 그레노베터는 이런 관계를 약한 연결이라고 불렀다. 약한 연결은 서로 다른 집단을 이어주는 다리라서 가까운 관계에서 돌던 중복 정보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더 잘 가져온다고 말했다. 가까운 친구는 자주 연락하지만 비슷한 얘기를 반복한다. 반면 가끔 연락하는 사람은 연락 빈도는 적어도 그 한 번의 대화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보나 기회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았다. 그레노베터는 이걸 정보의 다양성이라고 불렀다. 즉, 관계의 강도보다 다양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이후 도시의 혁신 연구로 이어졌다. 서로 다른 업계 사람들이 카페나 행사에서 가볍게 대화하고 그 느슨한 연결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산업이 태어났다. 실리콘밸리, 뉴욕, 런던 같은 도시들이 창의적 중심지가 된 이유도 결국 약한 연결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 이론을 처음 듣고 생각해보니 최근에 내 일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얼마 전 옆단지 아파트 편의점에 위스키를 사러 갔다가 평소답지 않게 사장님께 먼저 말을 걸었다. 평소 같았으면 계산만 하고 나왔을 텐데 말이다. 심지어 처음 뵌 사람이었다. 연세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 몸이 너무 멋있어서 물었다. 사장님, 몸 진짜 좋으시네요. 운동 뭐 하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대답하셨다. 저요? 하루 30분 그냥 철봉만 해요. 보니까 골격이 좋아서 철봉 좀만 하면 금방 몸 좋아질 것 같은데. 2분가량의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마음속에 남았다. 당장 철봉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솟구쳤다. 스파크가 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이후 철봉을 시작했다. 우연스럽게도 이런 내 사례가 오늘의 주제와 정확히 일치한다. 바로 약한 연결의 힘이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내 삶의 리듬을 바꿔놓은 것이다. 결국 인맥이란 건 사람을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관계가 깊이를 만든다면 인맥은 넓이를 만든다. 뿌리만 깊다고 나무가 자랄 순 없다. 세상과 닿는 가지가 있어야 햇살을 받아 자라고 바람에 흔들리며 단단해진다. 그레노베터의 말처럼 우리가 외면했던 그 가벼운 연결들이 때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하루를 돌아보면 약한 연결의 기회는 생각보다 많다. 출근길에 매일 인사하는 경비 아저씨, 늘 같은 편의점의 사장님, 혹은 SNS에 가끔 댓글을 남겨주는 사람. 그 연결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줄지도 모른다.